상승 전망이 더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2024년에 부동산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향방이 궁금하시죠? 오늘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일반인들을 통해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R114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이 설문조사는 매해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를 보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상승 전망을 하는 그 사람이 더 많다. 2년 만에 상승 전망이 더 높다. 비율이. 이걸 지금 중요하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설문조사는 언제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시기. 언제? 왜냐하면 이 심리가 언제 방영된 심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통계라는 건 항상 숨은 어떤 그 이면에 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하고 났는데 사실 그 뒤에 보면은 2, 3개월 전에 내용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체크가 필요한데요. 언제였냐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월 이후의 분위기가 약간 지금 주춤한 요 시장 상황 속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설문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0대 40대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60% 넘은 비중을 지금 설문조사 비중을 뒀고요. 남녀 1대1 정도의 비중을 두고 서울 수도권에서 한 75% 정도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요의 응답하신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시장이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그 인원 1167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승이 48%였고 하락이 14%였는데 그게 바뀌어서 계속 하락 전망이 많았다가 오랜만에 2년 만에 상승이 30% 그리고 하락이 25%로 상승 전망이 더 많더라. 상승이 더 높더라. 라는 걸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상승 전망이 더 많은 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냉각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4년 상반기 시장은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건 좋은 소식인데요.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레이 색깔을 주목해 주세요. 지금 보면 한 45%가 뭡니까? 보합을 점치고 있어요. 보합. 이분들이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자, 앞에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2019년도를 보세요. 2019년도 보시면 와우 지금 거의 한 50% 가까운 수요가 뭐예요? 보합이에요. 보합. 52%니까 48%가 지금 보합을 점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갑자기 상승이 무려 53%가 되고요. 보합은 확 줄었습니다. 확 줄어요. 그리고 하락도 많이 줄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상승으로 넘어갈 때 이 보합세에 있는 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움직일까요? 어딜지 잘 방향을 못 잡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중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지율을 조사할 때 중간에서 어딜지 모를 그 수요층을 굉장히 공략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이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심리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냉각기에 들어온 중요한 변수에 이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보시죠. 자,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요. 가장 많은 한 20% 가까운 분들이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을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꼽고 있어요. 기준금리. 자, 나머지는 세금, 대출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일단 대외경제 여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대외경제 여건. 지금 불안한 이 한 10월달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게 한 트라우마를 우리가 그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뭔가 변수만 나오면 심리가 확 죽어버리는 요러한 위축돼 버리는 요런 상황들은 이 대외 여건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거 지금 풀려가고 있죠. 급격하게 올랐던 국채금리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전쟁 지금 풀려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유가라든가 환율 안정화되고 하고 있고 미국의 시장 상황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금리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금리 당연히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이미 동결 수는 이미 밟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주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요소는 지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지금 4월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 역시 상승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전월세 임대차 가격 시장 불안 지속. 임대차 가격이 오르면은요, 매가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악재로 어떤 변수로 꼽는 요소들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요소도 무엇인지 한번 보면 일단 상승을 꼽으시는 분들의 30% 이상이 이 급격한 금리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 인상 이제 안 할 것 같으니까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핵심지의 어떤 고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고가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핵심지 가격 올라가면 결국은 따라오는 지역들도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상승은 이런 전망을 보는 건 전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자, 매매 가격 하락 이유를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가장 큰 47%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은 이게 완벽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에도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때가 있고요. 경기가 좋을 때도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존 영상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리 보셔야 된다. 시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기와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침체하면 부동산 시장 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를 보면 판단이 될 부분이고요. 거기다 해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13%인데요. 자, 지금도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자, 이 요소 역시 뭡니까? 지금 해결돼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상승과 하락을 보시는 분들의 많은 그 요인들이 상승에 좀 더 연결되어 있는 다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임대차 시장도 보시면은요.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만 이 전세나 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상승이 많다는 거예요. 전세도 한 40% 가까이, 월세는 45%, 46% 가까운 분들이 상승할 것이다. 왜? 지금 매매를 가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전세 선택할 거야. 전세 사기 이슈 등 있어서 월세 선택할 거야. 그래서 오를 것이다. 근데 자, 이 전세, 월세 이게 매매와 연관이 없을까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요, 월세 차라리 금리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전세 선택할 거야로 넘어가고요. 전세 가격 계속 오르죠?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매수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가 계속 올라가는데 차라리 이 스트레스 받느니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런 수준이라고까지 얘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매수로 전환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모든 내용을 뚫어보면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전망을 내리시는 분들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들은 대부분이 지금 내년 가면서 다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안정화될 단계들에 있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외부적인 악재나 어떤 금리 문제는 해결로 가고 있고요. 우리 심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심리는 결국은 이 요소들이 움직이는 것이 확실해진다. 아, 외부적인 요소들이 지금 안정이 확실됐구나. 금리가 이제 오르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보합에 있던 분들이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제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글 하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죠.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고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문구가 참 좋아서 이렇게 인용을 자주 하는데요. 자, 우리 마음은 굉장히 갈대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휙휙휙 움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심리시장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악재라든가 실제적인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은 오히려 풀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만 남아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이 악재들이 확실히 악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시점부터는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고,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시장에도 온기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오늘 제 내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내일은 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밤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꼼꼼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라이브 시간에 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